내일 추석 당일에는 올해 두 번째로 큰 보름달이 뜹니다. 날씨도 맑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이산 가족들은 가족의 빈자리 때문에 가슴 한켠이 보름달만큼 뻥 뚫리지 않을까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남북 이산가족협의회 신구섭 대표님과 함께 이산가족의 이 애환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반면에 더 쓸쓸한 분들이 있죠. 바로 이산가족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명절 때마다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저는 그 부모님, 어머님 그 소식을 모를 때까지는 북쪽 하늘을 향해서 새벽에 나와서 절을 하고 예. 또 망향 그 임진각에 망향 그 단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찾아뵙고 또 절하고 또 통일전망대 가서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예. 네. 두 개 두고 온 가족분들은 누구신지요? 부모님, 어머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그 북한에 어머님하고 동생 둘이 있습니다. 네. 저희 부친하고 저하고 그 남쪽에 나왔기 때문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동생 둘이 지금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가족과 헤어진 지는 몇 년이 되신 거죠? 1947년도 그때에 제가 나왔고, 근데 저희 부친이 먼저 나왔습니다. 남한에. 그 다음에 북한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셋이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예. 북한에 남동생 있는 바람에 어머니가 다시 여동생하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 난 다음에 전혀 소식을 몰랐죠. 예. 네. 그러다가 1992년도 미국에 있는 그 고향분이 선배인데 북한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옛날 조선일보 기자하던 심 누구누구의 아들 심구섭이를 여기서 찾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전쟁 때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날 찾는구나. 근데 다시 이제 연락해 봤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 둘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1994년도에 중국서 47년 만에 동생 만났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산가족분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들 시간이 없다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34년생 80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까 네. 건강 상태도 좀 어렵고 그래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게. 네. 네, 잠시 그래픽 보면서 지금 네. 이산가족 상봉의 현황 좀 살펴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통일부 자료를 보면요. 지난 1988년 이후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전체 12만 9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상봉을 기다리다 숨진 분들이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사망자가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3천 명에서 4천 명이 고령이라는 이유 등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상봉 신청 생존자는 6만여 명 가운데 70대가 30%, 80대가 40%, 90세 이상이 10%로 70세 이상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80살 넘으신 분들이 지금 전체 80세, 70세 이상 분들이 80% 이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연세가 많으시니까 건강이 다들 좋지 않으신 것 같죠? 지금 70대 이상 그 숫자가 나왔는데요. 80대 이상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노인들의 건강은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상봉 때 100명이 선정되었습니다만은 막상 금강산에 간 분들은 88명이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중에 처음에 선정된 사람 중에서 2명은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또 한 분은 그 앰뷸런스에 타고 네. 금강산에 갔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이산가족들의 나이 많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측 못합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남한의 가족을 찾는 편지가 왔어요. 네. 북한의 그 유복자하고 유복사의 딸,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의 손녀죠. 예. 편지하고 사진 가져와서 그 할아버지를 찾는데 어렵게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분이 나이 92세예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전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유복자하고 딸이 손녀가 가져온 편지를 전하지 못했어요. 저희 사무실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그 북한에 나이 많은 분하고 여기에 북한에 96세 된 분하고 여기 아들하고 전화 연결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전화가 됩니다. 몰래 저희 협회에서. 예. 근데 그 나이 많은 분이 전화한 다음에 다시 이제 연락하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한마는 사연이 많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슴 아픈 사연을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대표님도 사실 헤어진 지 70년이 지나셨어요. 네. 간간히 형제들의 소식을 조금 듣고 계시나요? 저는 상당히 그 행운합니다. 이산가족 중에서. 네. 지금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북한의 가족의 생사도 모르고 편지도 못하고 전화 한마디 못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7년도에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있는데 제 여동생의 편지에 그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여동생의 편지에 오빠의 무릎 위에서 재롱 부리던 제가 이젠 파파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산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 추석 때, 오늘이 내일 추석 아닙니까? 제일 괴로운 게 추석입니다. 네. 설날입니다. 지금 그제 고속도로 메어지는데 많은 이산가족들은 이 텔레비 나오는 그 장면 보면 텔레비 끄고 싶습니다. 네. 이해됩니까?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이산가족 중에서 대표님은 굉장히 행운이 있다, 네.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사조차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 그 북한의 그 이산가족들 네. 또 북한에서 남한에 나온 이산가족들 이산가족 부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분들, 남한에서 북한에 들어간 분들, 또 일본서 네, 북한에 들어간 네. 그 북송 교포들 이런 가족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그 생사 확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철dun입니다.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또 어머니 아버지를 헤어져 가지고 소식 모른다 하면 1년 아니고 2년, 10년, 50년 된다 하면 그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한으로 남겠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만일에 그 조금이라도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해될 겁니다. 네. 이산가족들의 그 한 맺힌 사연, 그건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생사 확인만이라도 해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사실 상봉 행사 자체도 지난 2월에 네. 뭐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 뒤에는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저희 이산가족 대부분이 말이죠. 네. 지금 19차례 2000년도부터 14번 19차례 열렸습니다. 네. 그동안에 2년에 한 번 또는 제일 많이 한 것이 1년에 2번 했습니다. 이젠 저희가 이산가족들이 금강사대에서 만나는 그 상봉을 뭐 정부에서 한다, 남북한이 합의됐다, 거의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거 말고 정례화된 이산가족, 상봉, 또 생사 확인 이렇게 함으로써 이산가족의 그 한을 풀어주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고 예. 또 이 철준입니다. 이거는 네. 이런 걸 해결해 주는 것이 남북한 당국의 그 책임인데 지금까지 이런 전시성 행사에 그치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산가족들은 그런 행사를 바라지 않고 예. 또 믿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벤트적 행사가 아니라 민간급에서 교류가 더 자주 이루어진다면 가족끼리 만날 기회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 그 협회는 이렇습니다. 저희 협회는 지금 그 통일부의 통계가 아까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산가족 상봉을 당국에서 한 것이 3,800명입니다. 네. 숫자 조금 차이 나죠. 예. 그 다음에 영상 편지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우리 협회에서 민간 차원에서 한 이상 가족 생사 확인하고 상봉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당국에서 정 안 되면은 남북 간의 합의가 안 되면은 네. 민간 차원의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예, 저희 속보를 처리한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권리세 씨가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레이디스 코드 소속사는 권 씨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3일 새벽 승합차 사고로 중상을 입은 권 씨는 그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네, 관련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네. 이어갈까요?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뭐 천륜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정부가 고위급 접촉을 제의를 했지만 북한에서 이제 묵묵부답이에요. 이걸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셨을 텐데 어떨까요? 저희는 지난 8월 11일인가 그 정부 네. 당국에 제의했어요. 근데 행여나에서 답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마 오늘까지는 답변이 없고 아까 방송 보니까 북한에서 김 누군가 발표했는데 네. 남북 간의 기본 합의에 의해서 한다면 모든 게 풀어진다. 그 한마디가 좀 짐작 못하겠는데 앞으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말이죠. 종래 이런 방법 말고 네. 우리 상가족들의 하늘을 풀어준다면 또 기본적인 인권 문제를 갖다가 한다면은 좀 우리가 양보도 하고 또 오이사 조치가 지금 아직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이산가족의 입장에선 오이사 조치가 걸림돌이 돼서 남북한의 교류가 이산가족 상봉이 물꼬가 안 트인다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네. 오이사 조치를 풀어가지고 이젠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이사 조치가 풀어져야 한다는 그 조치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산가족 문제를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도 이젠 풀어가지고 남북 간의 당국 간의 앞으로 협의가 잘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선언한 드레스덴 그것도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협의회 심구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